금요일에 마무리는 이분과 함께 보시죠. 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 시작할 거고요.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민수패치가 소지한 내용을 확인해 볼 겁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번 주에 방산 수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AS는 마감 이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새로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금요일은 어떤 이야기를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대표님? 네, 오늘 금요일은 됐네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인정. 인정. 오랜만에 인정이네요. 네, 조금 약간 화나게 오는 게 아니고 약간 미소 살짝. 자존심이 있으니까 살짝. 네. 좀 다음 주에 좀 힘 좀 내라. 이렇게 좀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장에서 좀 강하게 또 뜨겁게 움직이는 종목과 섹터 쪽이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물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에코프로 그룹은 안 가도 나머지 종목들과 섹터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2차 전지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2차 전지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조언 서서히 나오는 시점이라서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죠. 대표님,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업황에 대해서 일단은 점검할 필요가 있을까요? 원래 네. 안 좋은 얘기 나올 때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벌써 놓쳤나요? 아니면 지금도 괜찮은 아직까지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는 구간일까요? 담는데 네. 단서가 있습니다. 너무 기대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비우고 담으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을 비우는 사이에 2차 전지 섹터에서 다른 것들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동공지진이 막 나면서 저런 거라도 쫓아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업황을 먼저 보게 되면 업황 안 좋았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수요가 안 좋다 보니까 들어가는 소재들 가격들 다 빠지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전기차가 안 팔리다 보니까 할인, 대폭 할인. 현대차도 할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차도 국내에서 사게 되면 보조금 받고 할인까지 다 온 이런 구조다 보니까 얼마나 안 팔리면 할인하겠느냐라는 쪽이 나오다 보면 지금은 소재와 관련된 P도 안 좋고 Q도 안 좋은 둘 다 동반 위축 구간입니다. 이런 쪽에서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테슬라죠. 네. 당연히 그런 쪽이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징후상 그렇게 쭉 하락하다 보니까 리튬 가격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리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면 광산 회사들이 이 가격 우리 못 팔아 감산하고 구조조정하고 이런 과정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P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빠져서 바닥권을 만들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하게 되면 P는 안정적.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Q가 확대가 되는 것까지 나와야 성장주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P와 Q가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구간 이걸 무지 환영하죠. 네. 근데 Q가 아직까지는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요것 때문에 아마 2차 전지에 대한 관점들이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거의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Q가 그럼 언제 살 것이냐? 그럼 앵커님은 언제 전기차 사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전기차에 대해서 제 친구도 사고 제 친구의 친구도 사서 잘 몰고 다니면 그때? 그게 이제 어떤 식의 모멘텀이 나올 것이냐라고 보면 싸지면 되겠죠. 싸지는데 이제 싸지는 물론 이제 할인 판매하다 보니까 싸지는데 거기다가 내 지갑이 두둑해지면 되겠죠. 금리 인하 쪽이 나오게 되면 이쪽에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조적인 환경 변화도 생각을 해야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대표님 운전 연습이 먼저 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이쪽에 대해서 업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물음표가 달려있는 부분, 의문부호가 붙어있는 쪽도 있지만 앞서 대표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죠.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쪽이 있다라고. 인터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최근에 전고체 오늘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을 했고요. 네. 그러면 핵심을 대표님 전고체의 꿈의 배터리 그 이상으로 지금은 그릴 수 있는 시점인 걸까요? 네, 삼성 SDI가 조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이제 한다, 진짜다. 그리고 샘플 지금 뭐 OEM 쪽으로 여러 가지 회사들한테 돌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되네. 라는 쪽이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그게 2027년 양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고 그동안에 투자를 많이 안 했던 게 다음에 꿈의 배터리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한 거 아닐까라는 쪽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 기대감이 이제 차오르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도요타도 그렇고 삼성 SDI도
황화물계라고 하는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쪽들이 시장에서 부각받다 보니까 특히 전해질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고체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또 이제 분리막이 그럼 없어지게 되겠죠. 그런 쪽에서 좀 안정성이 높아가고 에너지 밀도가 높고 이런 쪽에서 기대감이 더 높고 그렇게 되면 효율도 높아지겠죠. 이런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이런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러면 이제 또 폭발적으로 성장할 또 다른 라인 쪽에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데 일단 시간은 조금 걸릴 거고요. 그거 아직까지는 파일럿 라인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본격적인 양산할 때 삼성 SDI도 상반기 중에 이 일정 계획을 확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게 더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선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640만 달러 정도에서 2029년 앞으로 한 5년 정도 뒤에 가게 되면 5,200만 달러. 와. 10배 네. 커지네요. 이런 시장이 되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은 건 맞는데 과연 그러면 그럴 정도의 스케줄이 그대로 가는지에 대한 변화.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들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를 좀 반영하는 가격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지금 자리에서 없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다 또 중요한 인터 배터리. 네. 오늘로 끝납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러면 약간 모멘텀이 좀 줄을 수가 있겠죠. 이것도 염두를 하시고 종목 관련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전고차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구간에서는요. 최근에 보면 뭐 에코프로 말씀해 주셨지만 뭐 시원하게 가지 않고 다른 쪽에서 시세가 나오잖아요. 엔캠도 그랬고요. 네. 약간 주도주 성격의 종목이 바뀐 걸까요? 지금 현재 기점으로는 어떤 대응을 하면서 종목을 파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종목들 뭐 이제 전구체 투자한다 아니면 뭐 또 분리막도 우리 가서 미국 네. 가서 공장 짓는다 그리고 또 뭐 파우치 필름 이것도 LG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별적인 요인들 때문에 종목들이 또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많았었죠. 네. 얘가 또 이번에는 46 시리즈라고 하는 쪽도 우리 SDI 그리고 또 LG에너지 솔루션 양산한다. 네.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케이스 만드는 회사 그리고 4680 난 4695 95. 네. 날 좀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금양도 쭉쭉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고 거기다가 장비 발주도 본격화되는데 실적 나오는데 이거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라고 하다 보니까 뭐 장비 회사들 하나기술 PNT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데 개별적인 요인이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큰 그림은 어차피 이제 양극재 중심으로 어떻게 바뀌어갔는지 이거 체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큰 그림을 쭉 그려봤습니다. 그럼 2차 선지에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잠시 후 마감하고 이야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마침표부터 찍도록 할게요. 막판에 한 번 더 힘을 내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1%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8일 금요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그래도 금요일장 시원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강한 시선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지수 연동되는 자동차도 한 번 더 오후 들어서 힘을 내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지난 2거래일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팔자세를 보였던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도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 보였는데요. 기분 좋은 마침표가 찍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 지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와 같은 경우는 2677선에 마무리가 됩니다. 고점과는 11포인트 정도 거리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는 시선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특징이고요. 오늘 코스닥이 한 번 더 힘을 끌어내는 오후장 흐름이 뚜렷하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차트상으로도 확인이 되시죠. 오늘 고점을 찍으면서 코스닥은 마무리가 됐고요. 1% 이상의 오름세 870선 웃도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챙겨드립니다. 드릴게요. 수급적으로 본다면 가장 큰 변화 요인 오늘 일단 기관이 가장 크게 사주면서 금융투자 중심으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하루 종일의 흐름이었고요.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는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2거래일간은 팔자세가 뚜렷했고요. 오전에 매수세를 좀 강화하는 듯 하다가 매수 공세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한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늘려지기 시작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0억 원 가량의 매수 우위, 자동차 사는 모습 보였고요. IT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매수하는 모습 보였다라는 점 특징, 기관 외국인 오랜만에 같이 사자세가 나왔다라는 점 특징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막판에 한 번 더 외국인 쪽에서 물량 추가로 들어온 것으로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국인 최종적으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막판 매수 공세를 강화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도 넘어갈게요. 외국인은 사자세 꾸준하게 보여줬고요. 기관 그래도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 나왔습니다. 장중 중반에 대비한다면 좀 매수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순매수 포지션 자체는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양대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는 오늘 확인이 됐고요.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 매수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사고 있는 종목, 산 종목이 오늘 더 오른 종목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20원 선도 하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반부터 1420원대 초반대로 하락하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오늘 11원 가까이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아래쪽으로 급격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머지않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매크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미국의 경제 지표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 정도에 나옵니다. 2월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된다라는 일정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환율 점검해 드렸습니다. 1320원까지 하회했고요. 종목들 흐름도 짧게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오른 종목 시총 상위주 가운데 눈에 띄는 쪽 많았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장에서 가장 크게 이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4% 이상 올랐고요. 막판에 삼성전자 또한 상승 추세에 가담을 하면서 1.5% 이상의 오름세,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가운데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큽니다. 오늘 대형 CDMO 쪽에 수급 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5% 이상의 오름세, 오늘 증권사 쪽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나온 삼성 SDI도 3% 이상의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다소 아쉬운 흐름을 오늘 장에서는 보였습니다. 셀 쪽에 꿈틀거림은 있었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는 좀 부진한 흐름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장에 가장 히어로 종목한다면 HLB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HLB의 신약이 미국에서 처방 예상 목록에 이름을 올리면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더 높아졌고요. HLB가 들썩들썩 그러면서 HLB 그룹주도 동반 움직임 강했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수치는 정리를 해드리고요. 전략에 대한 포인트, 그러면 어떻게 이 시장을 볼 수 있는지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1% 이상 나란히 올랐습니다. 일단 빨간불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주말은 가족과 함께. 네. 편안한 마음으로. 네. 그래서 이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또 2680이면은 또 다음으로 연속성 있게 한 단계 밟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쪽인데 가능성이 있는 게 매크로 지표들이 네. 국채금리도 그렇고 10년물 국채금리도 그렇고 달러도 약해지면서 조금 우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용할지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또 미국도 여전히 IT, 엔비디아 이 두 가지가 여전히 강하면서 그러면 또 국내에서 반도체 쪽을 막 좀 들썩이게 만드는 또 좋은 변화라고 봐야 되는데 왜 삼성전자는 이래요? 이런 쪽이다 보니까 뒤늦게라도 갈 때가 됐어요. 네, 이쪽도 좀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에도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쪽인데 막상 오늘 또 오전엔 또 반도체 가다가 살짝 위축되고 2차전지 쪽도 가다가 살짝 위축되는데 오후장에 그 바톤을 바이오가 딱 받고 또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런 순환매가 돌아가는 것 쪽은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쪽에서 거기다 또 오늘 오랜만에 또 약했던 엔터주 돌아오기 시작하는 모습들 보게 되면 이런 시장은 아직 뭐 그렇게 완전히 정고점 돌파할 듯이 가는 건 아니지만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설렙니다.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자리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오늘 장 정리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희 마감 전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돈의 흐름이 빨라요. 오전, 중간, 오후 강한 쪽이 다른 요즘인데 2차 전지에 대한 그럼 시선은 어떻게 가져가면서 전략의 포인트를 대표님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확장 국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부터 시작 이야 가자 하고 뭐 상승 V자로 올라오는 단계 아니다 라는 쪽에서 보면서 가장 체크해야 될 거는 전기차의 볼륨의 확대, 이게 어떻게 다시 이어지는지 이걸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다. 근데 오늘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배터리 2024 때문에 주가가 좀 같이 움직였던 강한 종목들은
비중 좀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올라가다 보니까 또 그대로 가기에는 모멘텀이 살짝 꺾였다라는 쪽에서 좀 챙길 건 챙겨가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계속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성장성은 계속 무게를 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지금 고점에서 또 쫓아가는 건 아니라 기다리게 되면 또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자리 쪽에서 다시 올라가는 버튼 누르고 탑승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좋지 않나. 비유 괜찮은데요? 괜찮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다만 층층마다 쓰지 않고 기다림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바로 옥상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럴 만한 종목 소개를 부탁드려 볼게요. 자연스러웠죠, 오늘? 예, 잘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관련돼서 또 봐야 될 종목이 시장에서 전혀 많이 안 알려진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녹스 첨단 소재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 OLED 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종목이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리튬을 합니다. 그러면 2차 전지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OLED 회사를 지금 2차 전지하는데 갖고 왔어가 아니라 자회사 이녹스 리튬에 대한 가치를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뭐 OLED 쪽은 별 기대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OLED 이 이녹스 첨단 소재가 하는 쪽이 OLED TV 좀 대형 쪽인데 LG 향이다 보니까 작년에 LG 힘들어서 좀 정체됐었죠. 근데 올해는 TV 교체 수요가 좀 나올 때가 됐습니다. 특히 대형 올림픽, 그러니까 대형 스포츠 행사, 네.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파리올림픽 있죠. 네, 예. 그러면은 그때 또 좀 수요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바뀔 때가 됐다.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당장 1분기부터 실적 변화 빠르게 나올 것이다.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자회사가 이녹스 리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 변환하는 회사, 탄산 리튬을 바꾸는 쪽으로 이어지는데 2025년 하반기 가게 되면 2만 톤 정도로 규모를 또 확대를 시킬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금 들어가는 플레이어들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2025년 6년쯤 가게 되면 한 7만 톤 정도가 될 텐데 그중에서 적어도 한 30% 가까이는 담당을 한다. 그러면 시총 규모 비슷한 회사를 봤었을 때 전혀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의 시총이 이제 7천억 대 정도가 되는데 반영이 안 되는 수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보게 되면은 아마 추가 플러스 알파는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짝에서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 보이긴 했는데 시초가 월요일 짝에서 매수 가능한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격적으로 볼 수 있을지 잡아주신다면요. 네, 지금 주가는 아마 그 OLED 소재 쪽에 대한 분위기 가지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탄력 받으면서는 그 얘기가 확인된다. 네. 그러면 레벨업이 시도가 되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단기 추세선 쭉 마치면서 거래 싫으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들 눈길이 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고점 때 저기 45,000원대 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쪽에서 목표가 45,000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2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튬에 대한 모멘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짧게나마 AS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1월부터 쭉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몇 번이나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으로 화답을 하고 있는데 1월에 주신 이 종목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종목 위주로 오늘의 A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RG 넥스원 1월 12일 부착주였습니다. 신고가 랠리죠. 상단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그 포인트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다 네, 주가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네. 근데 지금 혹시나 계속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 차익 실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만 보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방산 쪽에서도 들어가는 이제 우주항공 쪽이 강하다. 이거 한번 체크하시면서 일단 외국인들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이 이어지는 한은 끌고 가도 된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 함께 해주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꿀 같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